자, 저희 수업하도록 합시다. 제3편 이제 부가가치세법 가야 되겠네요. 제3편으로 가서 부가가치세법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세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전체적으로 좀 해볼 생각이에요. 세법이라는 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학문적인 용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때 이제 세법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정리를 좀 합시다. 항상 그죠?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그치? 기본법이라는 건 뭐가 될까요? 기본이 되고 이제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러면 이 국세 기본법이라는 게 하나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존재합니까? 이 국세 징수법이라고 그죠? 하는 법률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그죠? 이 안에 그죠? 수많은 이제 개별세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국세 기본법에서는 납세의 성립확정 소멸 등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률을 뭐라고 얘기한다? 기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세법에서는 뭐를 정할까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과세 요건하고 그죠? 납세 절차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법의 시의 1조도 뭐가 되는가? 그치?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 요건과 납세 절차를 정함으로써 맞아. 부가세 공정한 과세를 하고요. 납세무의 적정한 이행의 확보 또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 개별세법이라는 건 지금부터 여러분이 배우시죠. 자, 수많은 세법이 어디가 됩니까? 이 개별세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개별세법의 범죄에 여러분이 이제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건 그죠? 부가가치세법이 존재할 것이고요. 또 하나 뭐가 존재할까? 법인세법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소득세법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상속증여세법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뭐다? 이렇게 개별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개별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비를 해놔야 될 내용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별세법 뭐다? 과세요건과 납세를 차를 정하는 것이야. 그때 이때 뭐 했어요? 신고만 했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국세징수법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법으로는 그죠? 여러분이 항상 국세 기본법하고 국세징수법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끼어 있는 게 기본법은 아닙니다. 개별세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부가세법 또 법인세법 또 소득세법 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세요건이란 무엇이다? 또 납세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여기 이제 하나를 더 붙인다면 그죠? 이 개별세법은 논리적 구조로 본다면 딱 세 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 거야. 하나는 뭐 총칙, 두 번째는 뭐 과세 요건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뭐 납세 절차에 대한 내용.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죠? 자, 이 부가세 채권을 국가는 가지게 된다는 것이야. 그리고 부가세에 있어서 납세무자가 누가 될 것인가? 또 과세 대상은 뭐가 될 것인가? 과세 표준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또 그죠?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납세 절차의 중심은 그죠? 법인세법이나 부가세법이나 소득세법은 국세 기본법에 따른다면 뭐예요? 신고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세 절차의 기본은 신고납부 등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세법을 공부하실 때는 국세 기본법부터 공부를 좀 하시고 국세 기본법도 그죠? 회계원 강사들에 들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 그치? 글자 읽어주고 줄 쳐주는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저희 수업을 들으면서 세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심오한 이론적 기초를 여러분이 공부를 같이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제 3편으로 가서요. 교재 어디 갑니까? 그치? 291쪽 그죠? 289쪽을 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제 3편으로 가서 그죠? 자, 부가세법을 가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제 3편 출발할게요. 그죠? 자, 뭐가 나옵니까? 부가가치 세법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가세법은 목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오면 되겠죠. 자, 부가세법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서 개별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부가세법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될까? 자, 뭐를 먼저 정할까요? 총칙을 먼저 정하는 것이야. 두 번째 뭐를 따지는 것이야? 과세 요건에 대한 내용을 따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납세 절차에 대한 내용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과세 요건은 다시 뭐가 될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 첫 번째 과세 대상은 무엇을 과세 터로 삼을 것인가. 두 번째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치? 세 번째 그죠? 과세 표준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치? 그리고 세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또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이 세율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야. 그리고 신고 납부는 어떻게 하는가. 또 부가세 납세 절차에서 특이한 대리 납부 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국외사업자의 영업 공급 등에 대한 특례는 어떻게 되는가. 이 정도를 여러분이 이 목차와 연결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그치?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 개별세법이 되는 부가세법은 총칙 또 과세요건 또 납세 절차라는 세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가세법 전체에 대한 목차를 한번 정리할게요. 총칙을 먼저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디를 가야 될까요?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가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과세 대상을 부가세 과세 거래라고 하는 강사들이 있고요. 교수들이 있었죠. 과세 거래인가? 재화의 수입은 과세 거래가 아니야. 시점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세 대상으로 포착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겁니다. 그치? 세 번째는 뭐를 볼까요? 그죠? 부가세 과세 대상에 대한 고민입니다. 영세율은 과세 대상이 되죠. 또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되죠. 과세 표준도 있죠. 다만 세율 적용이 있어서 0을 적용하겠다. 걔를 영세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세는 부가세 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서 그죠? 부가세법의 핵심적 요소가 되겠죠. 그죠? 거래징수와 세금 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이 과세 대상에 대한 고민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칙에서 우리는 부가세법에 뭐를 볼까요? 그죠?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하고 갈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과세 대상 포착했다. 납세 의무자 포착했다. 그리고 나면 어디를 갈까요? 과세 표준으로 가서 여러분들 정비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과세 표준과 자, 우리가 뭐를 정리해야 될까? 매출세액 부분을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이 매출세액 계산 단계에서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5장 끝났고요. 6장 가면 매입세액과 납부세액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부가세 납세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정비를 좀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의 제도 등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될 마지막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자, 그 부분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치? 그 마지막 제도가 뭐가 된다? 간이과세 제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부가세법의 목차에서는 8개 장밖에 되질 않네요. 그치? 그리고 부가세법은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에는 9문제 정도 나오죠.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도 8에서 9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법은 여러분 이제 과락을 면하는 데 있어서 국세 기본법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가세법 잘 정리해야 돼.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치? 부가세법이 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요. 부가세법의 모든 논리 구조는 뭐를 가지고 움직일까요? 그죠?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이야. 그래서 부가세법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논리 딱 하나만 알면, 부가세법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전체를 알아야 되겠죠. 나무를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숲을 보지 못하는데, 그치? 그래서 부가세법의 거의 유일 논리가 뭐다? 그치?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그래서 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가지고 부가세를 좀 녹여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치?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하고 부가세법 총칙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서 정리할게요. 긴 이야기는 현재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왼쪽에 목차를 써놓고 공부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가세법 제1장으로 가서 부가세법 총칙으로 가서 정비를 좀
알겠습니다. 당연히 총칙에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가세법 총칙에서 보셔야 될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법은 제가 자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민법이나 상법처럼 스스로 어떠한 용어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전문적으로 어떠한 법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법이 아니에요. 오케이? 세법은 그렇다면 다른 법학에서 많은 법률 용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를 먼저 정비를 하고 가셔야 될 것이야. 그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용어의 정의다. 두 번째 이제 부가세,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론적 기초에 대해서 정확히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뭐가 있다. 부가가치의 포착 방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비를 하고 가셔야 될 것이고, 그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과세 표준과, 그죠? 또 납부세액의 계산에 대한 납부세액의, 그죠? 계산에 대한, 그죠? 자, 뭐를 보자는가? 이 이론적 기초를 반드시 정비하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다? 유일론 거의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것이야. 또 하나 이제 여기에 이론적 기초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가 있어요? 국경세 조정 방법에 대한 부분까지 정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거야. 그게 이론적 기초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세법에 여러분이 살펴볼 게 있다면 역시 이제 과세 요건의 객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과세 요건을 다시 한번 부가세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이렇게 정비하셔야 될 것이고, 과세상 또 납세의무자 또 과세표준 또 세율이 있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 하나가 더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에는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죠.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치? 그리고 부가세에 있어서 과세 단위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과세 단위는 대원칙은 뭐가 됩니까? 그치?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된다는 겁니다. 그치?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정비를 좀 하세요. 각각의 사업장별로 부가세 뭐하고 혹시 거래징수하고 세액면서 수수하고 신고납부하고 혹시 환급을 받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자, 뭐가 있다는 것이야? 혹시 사업자 단위 과세가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존재하는 게 뭐가 될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하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전체적으로 총칙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가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부가세법은 1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립니다. 1장 완벽하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 1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론적 기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가가치의 포착 방법으로 우리나라 소비용 채택하고 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 계산 방법으로 전단계 거래공제법과 전단계 세액공제법 중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국경세 조정의 방법으로 생산지급과세 원칙과 소비지급과세 원칙이 존재하는데 역시 우리나라는 소비지급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시험에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과세단이 또 납세지 정도 사업장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장 또 납세지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되질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 정도 정리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도 그죠? 납세지에 대한 부분까지 아울러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납세지는 단위화가 된다면 사업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될까.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총칙은 아마 한 2번으로 나눠서 수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부가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다? 총칙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가세법은 총칙도 과세요건도 납세 절차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세법을 공부할 때 법인세부터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부가세법은 부가세를 떼고 나야 뭐 수익 금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법도 꼭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제는 여러분하고 어디 갈까요? 제1절의 총선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총선입니다. 그죠? 총선을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부가세법은 도대체 뭘까 하는 의의를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죠? 저희는 이렇게 정합시다. 부가가치를, 그지? 부가가치를 뭐로, 그죠? 과세 대상으로, 그죠? 자, 하는 국세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가가치라는 걸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여기 부가세 포착 방법에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조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죠. 부가세에 관한 과세요건과 납세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률을 뭐라고 얘기한다? 부가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직관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국세를 말한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 부가가치를 포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하고 가시라는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들어간다면 뭐다? 사업자가 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료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을 과세에서하는 국세다. 이렇게 정비를 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그죠? 하는 것이, 자, 뭐가 있다? 재화의 공급이 있다. 또 용역의 공급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가 있다? 재화의, 그죠? 수입이 또 하나의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가 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을 과세 상환하는 국세를 뭐라고 얘기한다? 부가세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가 있을까?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하고 가라는 겁니다. 부가세법을 공부하면서 재화가 뭔지도 모르고 용역이 뭔지도 모르고 또 사업자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의 정의에 별표 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가 될까요? 재화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정확히 하라는 겁니다. 자, 뭐가 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그죠? 가치가 있는, 자, 물건 또는 뭐를 말한다?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 물건이나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갈까요? 혹시 물건에는 혹시, 자, 동산, 부동산 등 유체물과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어야 돼. 혹시 동산, 부동산 등, 혹시, 자, 유체물하고, 그죠? 두 번째 뭐가 있나요?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가능한 뭐가 있어요? 그죠? 자연력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 뭐가 있나? 전기, 가스 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전기나 가스 등의 공급도 뭐가 된다. 그지? 자,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가 된다? 다시 한번 재화가 돼야 된다는 사실에 주목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반해 권리는 뭐가 될까요? 그죠? 자, 그죠? 특허권이라든가 광업권이라든가 각종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업권이라든가, 그치? 또 뭐라든가, 특허권 등에, 그죠? 특허권 등, 그치? 자, 뭐를 말한다? 각종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화는 뭐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그때 사업자가, 그치? 이거를 공급을 한다, 뭐간다?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정비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용역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정확히 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죠? 자, 용역은 뭐다? 그치? 그죠? 그죠? 영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영무나 뭐를 말한다? 그 밖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행위를 제공하는 건 뭐가 된다? 용역이 된다는 것이야. 그럼 영무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영어로 말하면, 그죠?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무나 그 밖의 행위를 용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나중에 용역 공급으로 가게 되면 영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기타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말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때 영무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자, 뭐를 말한다? 영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부가세법에서 재화나 용역의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것들을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이거는 세무사 2차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업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사업자는 무엇이다? 영리 목적 뭐에도 불구하고 유무에도 그죠? 불구하고 그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영리 목적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법은 항상 글을 읽는 것이야. 그지? 자, 뭐 하는 것이다? 사업상. 그지? 자, 뭐 하는 것으로? 독립적으로. 그죠? 그죠? 자, 뭐 하는 것이다? 자, 사업상도 쪼개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죠? 독립적으로 뭐 하는 것이다? 그죠? 재화, 그죠? 영역을 뭐 하는 자가, 그치? 공급하는 자가 뭐가 된다? 사업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영리 목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야. 그래서 영리 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안고 있죠. 자, 사업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죠? 자, 뭐를 안고 있어요? 그죠? 당연히 영업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치? 또 하나는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업상이라는 건 뭐다? 그치? 계속 반복성을 그치?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치?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대외적 실체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죠? 계속 반복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뭐 재화 용역을 하나의 단위가 돼서 이런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리 목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뭐가 된다? 사업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될 것이야. 이때 사업자는 다시 두 작자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 그죠? 일반 과세자가 존재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누가 존재할 수 있을까? 간이 과세자가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일반 과세자는 뭐가 될까? 간이 과세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그럼 간이 과세자는 어떻게 될까? 직전 연도 재화 용역에 공급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용어 정의 꼭 하고 가셔야 돼요. 항상 간이 과세자를 판단하는 건 한 과세 기간이 1년이 된다는 거. 그치? 직전 연도 재화 용역에 뭐가 그죠? 재화, 그죠? 용역에, 그치? 자, 뭐가? 공급 대가입니다. 이때 공급 대가라는 건 부가세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800만 원에 뭐하는, 그치? 자, 미다라는 뭐를, 그치?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재화용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배다는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법인은 절대 될 수가 없다. 다만 이때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 재화의 정확한 개념, 용역의 정확한 개념, 또 사업자의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그 다음 정비를 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치? 그래서 반드시 정리합니다. 그럼 사업자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럼 일반과세는 뭐다? 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가 아닌 자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치? 그렇게 정리합시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하고 출발을 해야 될 게 뭐가 됩니까? 부가세 이론적 과세 방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정비를 좀 하고 갈 거예요.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가세 이론적 과세 방식으로 가서 여러분하고 정비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부가세 이론적 과세 방식으로 가서 정비를 좀 합시다. 가도록 할게요. 그죠? 자, 가도록 합시다. 가보시죠. 그래서 부가세 이론적 과세 방식으로 가서 정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자, 부가세 이론적 과세 방식은 그치? 자,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한번 정비를 해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 공부할 때 절대 숫자로 공부하는 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제 말씀 듣고 철저하게 그치? 뭐부터 한다? 그치? 기본적으로 이론적 기초부터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가세법 총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거기서는 의의와 특히나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정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2절로 가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부가세, 그치? 자, 저희는 이 말 하나 넣겠습니다. 이론적 과세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그치? 자, 부가세라는 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국세다. 그치? 자, 우리가 이제 고민하자는 겁니다. 부가가치를, 그치? 뭐로 하는? 과세 대상으로 하는, 그죠? 대상으로, 그죠?
하는 뭐를 말한다? 국세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드렸어. 그럼 부가세법에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건 뭐예요? 이 부가가치입니다. 도대체 부가가치라는 건 도대체 뭘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응? 꼭 하셔야 돼요. 그치? 이 부가가치라는 건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치? 이 부가가치를 포착하는 방법으로 그죠? 경제학의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뭐를 출발점으로 갈까요? 총 매출액을 그치? 부가가치의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응? 그죠? 그렇다면 이 부가가치의 포착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이론적 과세 방식으로 첫 번째입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이 부가가치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야. 그래서 부가가치의 포착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는 뭐가 존재한다? 크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다? 부가가치를 포착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정비를 할 게 뭐가 있다? 총 생산형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소득형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존재하는 게 뭐가 될까요? 소비형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부가가치 포착 방법으로,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 개념을 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출발점은 어디에서 잡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제가 이제 방문가 이제 뭐 회계하고 나오면 게임이 안 되죠. 그치, 매출 단위도 뭐 게임이 안 되니까 모든 회계하고 다 합해서 방문가 매출만큼 안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출발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뭐를 가지고 하는 것이야? 이 출발점 자체는 총 매출액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가지고 출발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 총 생산형은 도대체 뭐가 될 것인가? 이 총 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을 뭐 차감한 걸 뭐라고 얘기한다? 총 생산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생산형에서 부가가치는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총 생산형에서 부가가치는 어떻게 포착을 하는 것이다. 자,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총생산형에서 이 부가가치라는 건, 그죠? 자, 총 매출액에서 뭐만 차감하는 것이야. 그죠? 매출액에서, 자, 이렇게, 그죠? 중간재 구입액만 차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도소매업을 가정을 해서 논의를 한번 전개해보자는가. 그럼 총 매출액이 얼마가 됐다. 자, 100만 원이 됐다. 그 중에 중간재로 구입한 원재료 등이 얼마가 됐다. 원재료나 뭐 중간재를 구입한 원재료 또 상품을 구입했어. 얼마가 됐다. 80만 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뺀 값이 뭐가 되는가? 부가가치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에 문제는 뭐가 됩니까? 오케이? 자, 중간재 구입액은 차감을 했지만 자본재 구입액은 전혀 차감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뭐라는 거예요? 그죠? 단점은, 그죠? 자, 뭐가 차감되지 않음으로써 자본재 구입액이, 그죠? 자, 뭐가 되지 않음으로써 차감되지 않음으로써, 자, 뭐가 저해되는, 투자가 저해되는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가세가 뭐예요? 소비세입니다. 오케이? 소비 서비스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야. 이게 이제 치명적 단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이 개념은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부가가치를 포착하는 방법으로 총 매출액에서 이 중간재 구입액을 차감해서 부가가치를 포착하는 걸 총생산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야. 그에 반해 소득형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자, 부가가치를 포착하는 방법으로, 그죠? 똑같습니다. 부가가치를 포착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는 뭐다? 총 매출액에서, 그죠? 자, 뭐 하는가? 오케이? 자, 중간재 구입액을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재 구입액을 직접 차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만 빼주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만 빼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자,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한다면 1000만 원짜리를 샀어. 200만 원만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 또한 투자가 저해되는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부가가치의 포착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단점도 똑같다는 것이야. 자, 뭐함으로써 자본재 구입액 중, 그죠?
구입액 중시 그 구입액 중에 뭐만 함으로써 일부만 차감이 됨으로써 그죠? 자, 투자가 뭐가 되는 것이 저해가 되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 오케이? 자, 이 점이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뭐를 차감해 준다는 것이야? 총 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을 차감하고 또 감가상각비를 차감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한다? 소득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정비를 하고 가시라는 게. 그리고 이제 소비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소비형에서는 부가가치를 포착하는 방법으로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항상 출발점은 어디다? 총 매출액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기준을 잡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를 경제학적으로 포착을 한다면 이거는 과세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걸 정리하셔야 돼. 총 매출액에서 뭐를 차감하고, 그죠? 당연히 중간재 구입액을 차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뭐까지 차감을 시켜줘요, 그죠? 자, 이렇게 아예 자본재 구입액을 차감을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순수 소비된 것만 과세를 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거는 뭐라고 얘기한다? 소비형 부가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으니까 이 방법을 채택했을 거예요. 그죠? 투자가 뭐가 되고 촉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치? 또 하나 뭐예요? 그죠? 부가세가 역시 소비형이라는 소비형 부가세의 취지에 역시 소비세로서의 취지에 뭐 한다는 것이야. 그죠? 소비세로서의 그죠? 취지에 뭐 한다는가? 부합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안고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치?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세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비형이라는 방법을 부가가치의 포착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안고 가시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게 부가가치의 포착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를 포착한다는 건 도대체 뭘 하는 걸 말하는 걸까요? 과세 대상을 포착하는 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럼 부가세법에 이 과세 대상을 포착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자, 뭐라고 얘기한다? 부가가치의 포착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은 물론 이 자본재 구입액까지도 차감을 시켜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그죠? 부가세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는 이 자본재 구입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이야. 그럼 투자가 촉진되고 소비세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장점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야.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오케이? 자, 뭐가 있을까요? 그죠? 그러면 과세 표준과 그죠? 자, 납부세액에 그죠? 납부세액에 대한 자, 뭐가 있어요? 계산 방법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뭐가 된다? 이론적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과세 표준을 포착하고 또 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그러면 자, 이 이론적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도록 할게요. 포착 방법으로는 첫 번째 뭐가 존재하고 가산법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뭐가 존재합니까? 공제법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가산법은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이고 그죠? 이 부분을 정리하는가? 공제법은 뭐가 있을까? 전단계 자, 뭐가 존재할 것이고 거래공제법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뭐가 있을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정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가산법 뭐야? 더해서 부가가치를 포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공제법 빼서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나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념적 틀을 잡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세법을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숫자만 보는 거야. 강사들이 무슨 세법이야? 회계학 강사들이. 그지? 완전 핫바리들이지. 그지?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서 공제법에서는 뭐 하겠다? 전 단계에서 거래된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거야.
된다는가? 그게 뭐가 돼? 전 단계 거래액공제법이 되는 것이야. 그렇지 않고 전 단계 부담한 세액을 공제하겠다. 걔를 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죠? 공제법은 전 단계 거래액공제법 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고 가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응? 충분히 정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안고 한번 가보시란가. 그럼 첫 번째 뭐가 있다. 그죠? 가산법이라는 거. 혹시 가산법에서는 다시 한번 뭐다. 혹시 자, 우리 정리합시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죠? 과세표준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아마 이렇게 수업하는 강사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가세법의 전체를 알 수 있다는가. 그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할까? 자, 보세요. 과세표준은 이렇게 정리해버립시다. 과세표준은 계산을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임금 플러스, 그치? 자, 더 하나요? 이자 플러스 지대 플러스, 그치? 자, 이윤을 이렇게 뭐해서 더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거를, 그치? 가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가 나올까? 납부세액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럼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1단계에서 이 과세표준을 계산을 했으니까 이 과세표준을 그대로 끄집어 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뭐를 납부세액은, 그치? 이렇게 끄집어 오는 것이야. 그치? 저 과세표준에 대해서, 그치? 자, 이렇게 세율을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납부세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치? 가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도 이런 글 하나도 쓰지 못하는 게 현재 세무사 2차 세법학 공부하는 친구들의 모습이라고. 진짜 아니지? 아니야. 그치? 두 번째 뭐가 있다는 것이야? 공제법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치? 공제법에는 다시 한번 뭐가 존재한다. 그치? 전 단계 거래액공제법하고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도록 합시다. 그치? 첫 번째 전 단계, 그치? 거래액공제법이 하나 존재할 것이고, 그죠? 또 하나는 뭐가 존재한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 단계 거래액공제법하고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여러분이 이제 찾아서 한번 보자는 것이야.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야? 과세표준을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납부세액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가져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야. 이렇게. 그치?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 단계 거래액공제법에서 자,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그죠? 과세표준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매출액에서 뭐를 빼는가? 그치? 자, 이렇게 매입액을 곧바로 빼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게 뭐가 된다? 과세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매출이 얼마였어요? 1000이었어. 매입이 800이었어. 아예 통으로 빼버린다. 자, 그리고 나서 뭐를 계산하는 것이야? 납부세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납부세액은 곧바로 이 과세표준에 대해서, 그치?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 과세표준에 대해서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죠? 과세표준에 대해서 뭐라는 것이야? 그지? 곧바로, 그죠? 이렇게 부가세 세율을 곱해서,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10%가 되겠죠. 계산을 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한테 저기서 조금 이따 제가 만들어 드릴 것이에요. 자,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계산이 간편하지? 왜? 매출액에서 곧바로 매입액을 뺐으니까. 이게 뭐가 된다는가? 전 단계 거래액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돼. 그지? 자, 이게 뭐가 된다? 전 단계 거래액이 된다. 거래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안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치? 자, 이거를 곧바로 빼줘버린다는가? 그게 이제 뭐가 돼? 전 단계 거래액공제법의 내용이 된다는가? 그에 반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어떻게 작동을 할까?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다. 자, 보시기를 바래요. 그죠? 과세표준은 그냥 매출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재화 용의 공가액이 뭐가 되는 것이야?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그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치? 그게 이제 과세표준 곧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납부세액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납부세액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과세표준에 뭐를, 그치? 자, 이렇게, 그죠? 과세표준에, 그죠? 과세표준에 대해서
그죠? 자, 이렇게 뭐를?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고민해 보세요.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 자, 우리 이론적 기설을 가지고 잘 가셔야 돼요.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게 되면 여기서는 뭐가 나옵니까? 자, 매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그죠? 자, 여기서 뭐를 빼줄까요? 전 단계, 그죠? 자, 에서 뭐한, 그죠? 부담, 그죠? 한, 뭐에 대한 세금 계산서에 의한 자, 매입세액을 이렇게 차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지? 전 단계 부담한 세금 계산상 매입세액을 이렇게 빼주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지? 납부세액 계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전 단계, 그죠? 부담한 뭐가 되는가? 세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계산 과정이 두 단계로 나눠지겠지. 곧바로 이렇게 납부세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1차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이 과세표준은 그냥 매출액이 되는 것이다. 이게 재화용의 공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에요. 그죠?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매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치? 이 매입세액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전 단계에 부담한 세금면상 매입세액을 빼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된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는 뭐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가 될까요? 자, 이렇게 역시 자, 세금계산서 제도가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에? 그죠?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뭐에서? 상호대사 기능에 의해서 대사 기능에 의해서 충분히 정책적으로 이거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래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뭐가 됩니까? 그치? 부가세 포착 방법과 또 뭐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론적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응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죠?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잘 한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A, B, C 단계로 세 단계만 가져가서 여러분하고 이 부분을 정비할 거예요. 그러면 자, 케이스로 가서 여러분하고 이 부분을 정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 한번 가보시도록 하시죠. 그죠? 자, 이때 이거를 가지고 뭐 할까요? 응용을 한번 해서, 그죠?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 부분을, 그죠? 사례를 가지고, 그죠? 여기에 대한 응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합시다. 동그라미는 우리가 크게 3개만 그리겠습니다. 자, 3개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A다, B다, 또 C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A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전 단계 매입한 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00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 부가가치를 창출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보시죠. A가 B에게 뭐합니까? 재화용료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매출액은 얼마가 됐을까요? 그 애를 재화용료 공급가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재화의 공급가액이라고만 이야기합시다. 공급가액은 1000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뭐가 됐어? 전 단계 부담한 세금면상 매입세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산법에서는 뭐가 됐어? 부가가치 얼마에 대해서 1000에 대해서 세율이 10%였다고 하자면 납부세액은 100이었을 겁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전단기 거래공제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뺐더니 매입액이 없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과세표준은 얼마가 됐어? 1000이 됐죠? 거기에 10%의 세로 곱하니까 100이 나왔다는 것이야. 그러나 계산 방법에 있어 결과치는 똑같더라도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B라는 친구는 여기에 부가가치를 더했다는 겁니다. 부가가치를 500을 창출했다는가? 그러면 이렇게 공급한 가액이 얼마가 됐을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공급가액은 얼마가 됐을까? 1500이 됐을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계산을 해야 될 내용은 가산법에 대한 내용을 생략을 합시다. 그럼
전단계 거래액공제법하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있어서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사례를 가지고 응용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A라는 재화용료를 공급하는 자는 뭐가 됐을까? 사업자가 됐다는가. 그럼 이렇게 재화용료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역시 A는 B에게 뭘 해야 돼요? 부가세를 거래 징수해야 됩니다. 그럼 부가세는 얼마가 나왔을까? 100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자, 거래 징수할 금액은 1000이다, 1100이다. 당연히 A는 B에게 받을 돈이 1100원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순수하게 받을 돈은 1000원. 오케이? 그리고 부가세에 대해서 역시 자, 뭘 해야 됩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 국가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100원이 있었단가. 그럼 뭘 해야 돼? 자, 이 A라는 친구는 이 재화용료를 공급하면서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A는 B에게 뭐 한다? 그죠? 세금 계산서를 뭘 하게 됩니까? 역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례 응용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지우고요. 저 위로 갑시다. 당연히 뭘 하는 것이다? A는 B에게 이렇게 자, 뭘 해주는 것이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지? 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돼요. 만약 우리가 이제 공제법을 썼다면 이 세금계산서 제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자, B가 C에게 공급할 때 공가액은 얼마야? 1500이야. 오케이? 그럼 전단계 거래공제법을 작동을 시킨다면 자, 보세요. B에서 C한테 가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에 반해 세금계산서가 있는 제도에서는 당연히 여기서도 뭐합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 B의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역시 B의 입장에서 B의 경우에 역시 자,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을 거래액공제법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공제법을 적용을 하는 경우에 자, 보세요. 과세표준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쉽죠. 자, 자신이 공급한 거 얼마예요? B가 C에게 공급한 게 1,500원. 그치? 또 공급받은 게 얼마야? 1,000원. 그럼 얼마가 됐어? 과세표준은 1,500 마이너스 1,000원. 그치? 곧바로 500이 됐네요. 그리고 부가세 납부세액은 얼마가 됐습니까? 자, 부가세 세율은 10%로 가져갑니다. 그럼 납부세액은 당연히 이 과세표준의 역시 자,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되니까요. 그죠? 500 곱하기 그죠? 10%가 됐으니까 얼마가 됐어? 오케이? 자, 50원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입니다. 그러면 공제를 해주는 게 뭐가 있나? 전단계 매입한 금액이 그죠? 매입 금액이 뭐가 되는 것이고 거래액이 되는 것이고 그 거래액을 뭐 해주는 거야? 공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나?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고 가셔야 돼. 그에 반해 우리가 역시 B의 케이스를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한번 작동을 시켜볼게요.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면 세액공제법이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정리하면 되겠죠. 자, 과세표준은 얼마가 됐을까요? 그죠? 잘 보세요. 그죠? 자, 곧바로 매출액이 됐어요. 그럼 얼마가 됐다? 1,500이 됐다는 겁니다. 이 점이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야. 그치? 그러면 이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보세요. 자,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내가 전단계에 매입한 거래 금액을 전부 빼줘버립니다. 오케이? 그게 과세표준 계산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작동이 된다면 세금계산 수수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뭐예요? 납세자를 가느냐 세무행정의 편의가 역시 도모될 수도 있어요. 과세관청도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자, 통제점이 없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 전단계 거래공제법을 우리는 채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어떻게 됩니까? 과세표준은 곧바로 매출액이야, 매출액. 오케이? 매출액이라고. 이 금액 자체가 과세표준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럼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잘 보세요.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과세표준 1,500 곱하기 뭐합니까? 10%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금액이 뭐가 됐어? 그치? 자, 납부세액이 아니라 매출세액이 됐다는 것이야.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돼. 그치? 매출세액이 됐어. 그리고 이 B라는 친구는 보세요. A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세 얼마가 있어? 100원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야. 여기서 얼마를? 전 단계 부담한 세금계산서상 뭐가 있어? 세금계산서에 의한 뭐가? 이 매입세액이 존재하는 것이야. 오케이? 자, 이거를 뭐 한다는 것이야? 빼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치? 그게 뭐가 되는 것이야?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되는 겁니다. 물론 결과치는 얼마로 똑같아요. 그죠? 50% 똑같지만 이거는 의미적 측면에서 너무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세금계산서가, 그치? 세금계산서 제도가 그치? 제도가 뭐가 돼야 돼? 완비가 돼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치?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제도라는 거예요. 다만 세금계산 제도가 완비가 됐다면, 그치? 이보다 더 과세 행정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는 것이야. 오케이? 그게 전 단계 그죠? 세액공제법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죠? 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게 의미를 좀 정확히 하려는 겁니다. 그럼 이 100을 빼주는 것마다 세금계산상 B가 누구 A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세액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지? 근데 이거는 무조건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 기능 또는 또 거기와 덧붙여서 그죠? 이 거래징수가 원활하게 작동이 돼야지 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법의 제4장에서 배우는 그지?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내용은 그지? 이런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갑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고생해서 이 책을 써놨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부가세 과세 방식은 어떻게 했다? 부가세 포착 방법으로는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방법으로는 뭘 채택하고 있다?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죠? 이 심오한 뜻을 과연 누가 알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치? 뱁새가 황새의 마음을 알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갈까요? 제 3절에 우리나라의 부가세 과세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업 이거는 여러분들 주옥 같은 수업이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길 바래요. 그죠? 이런 걸 알지 못하고 숫자만 장난치고 혹시 그러면 세무사 2차 시험에 붙겠어? 회계사 2차 시험도 마찬가지야. 회계사 2차 시험도 빨리 보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개판이야 개판. 무슨 회계사 숫자 만드는 일밖에 못해. 어떤 판단도 못해. 글도 몰라. 그래서 뭘 해먹겠어요. 그치?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법률용 하나 몰라. 담보가 뭔지도 몰라. 그치? 그러면서 회계감사를 어떻게 해? 그치? 숫자 가지고 뭐 맞았네 안 맞았네. 회계 처리 가지고 그건 아니야. 그렇게 공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죠? 우리나라의 몇 절입니까? 3절인가요? 그죠? 우리나라의 부가세 과세 방식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하자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그죠?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은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비를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정비를 하고 갑시다. 첫 번째 뭐가 있다? 저희 정리할게요. 자, 다시 한번 부가가치액 포착 방법으로 이론적으로 부가가치 포착 방법으로 여러분이 잡으셔야 될 건 뭐가 있다? 자,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소비형을 채택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자, 과세표준과 그죠? 자, 뭐에 대한 납부세액에 그죠? 납부세액에 그죠?
계산 방식으로 뭐를 채택하고 있다? 자, 오로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여러분이 꼭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포착 방법으로 뭐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다. 그치? 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 방식으로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뭐 하고 있다. 그치?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있어서 그치? 자, 다시 한번 정비를 좀 여러분한테 해드린다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의 계산 방식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떻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다. 그죠? 재화용액 공과액이 되니까 역시 매출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법에서 사업자가 하는 재화용액의 공급비 이걸 과세상으로 삼으면서 과세표준은 어떻게 됩니까?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액 공과액이 합계액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야. 물론 총 매출액이라고 표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납부세액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보세요. 이 매출액에 대해서 자, 이렇게 가져갈까요? 매출액에 대해서 얼마를 굳이 곱하기 10%를 계산하는 것이야. 이 매출액을 뭐라고도 이야기해? 과세표준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야. 그죠? 그리고 그죠?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되니까 빼주는 게 뭐가 된다는가? 전 단계에서 부담한, 그죠? 부담한, 뭐를 빼주는 것이야? 세금 계산서에 의한 세금 계산서상, 그치? 매입세액을 이렇게 차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치? 그렇게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가가치 포착 방법으로는 이 부가가치 포착이에요.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방법으로는 그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 방법으로는 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잡아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누적 효과나 환수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또 우리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작동시킨과 더불어 의제 매입세액공제라든가 재고 매입세액이라든가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정도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하고 어디를 볼까요? 문제를 하나 더 보고 그죠? 정비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어디까지 갈 거냐면 용역의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까지 가서 정비를 좀 할 겁니다. 그치? 299쪽 문제 가서 정리합시다. 부가세법상 전 단계 세액공제법 간접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인 재화용액 공급에 대한 공과액은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총액만을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자, 해당 거래 단계뿐만 아니라 전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까지 이 매출액에는 들어가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아까 500이야 1500이야 1500이야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됐어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2번 부가세법 부가세를 부가치를 직접 산출하지 않고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서 재화용액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하겠죠. 그죠? 과세 예상에 대한 이야기네요. 3번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액의 세율을 곱해서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매입할 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한 방법을 말하죠. 그래서 매출액의 10%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당연히 2단계에서는 뭐가 나온다? 매출세액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치? 매출세액이 나오는 것이야.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전 단계 부담한 세액량상 매입세액을 차감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오케이? 납부세액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4번 가시죠.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서 전 단계 세액은 부가세법상 세액량상 매입세액에 해당하겠죠. 자, 5번 부가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이유는 역시 중복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죠. 왜? 이 매출액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전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까지 들어가 있다는가? 그래서 이 매출액은 뭐다? 역시 전 단계 창출된 부가가치 더하기 뭐가 됩니까? 당해 단계 뭐까지
상해단계 부가가치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되는가? 매출액이 되는 것이고, 그죠? 여기에는 이 부분만큼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적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치? 이렇게 정비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마지막, 그죠? 제4절의 국경세 조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4절로 가서 정비를 좀 하시죠. 그죠? 제4절 가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뭐가 있어요? 국경세, 그죠? 조정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국경세 조정 방법으로, 그죠? 자, 화면이 좀 밝아지세요. 자, 우리가 가도록 합시다. 이 국경세 조정 방법으로, 그죠? 자, 이론적 방법으로는 혹시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국경세 조정이란 건 뭐가 될까? 부가세 과세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의의는 무엇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죠? 자, 우리나라에서, 자, 이게 해외가 된다. 한국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치? 여기는 미국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 어떠한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주식회사입니다. 자, 미국에 있는 수입업자에게 이렇게 뭐 했어요? 그죠? 이렇게 재화를 공급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삼성전자는 뭐 했을까? 오케이? 일정한 반도체 등을 뭐 생산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과연 이때, 그죠? 이렇게 재화를 공급을 해서, 그치? 당연히 뭐가 일어났다는가? 이렇게 국외로 재화를 반출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됩니까? 수출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수출되는 재화에 대해서 과연 과세권을, 그지? 생산된 곳에서 해야 될 것인가? 그지? 자, 어디에서? 미국에서 당연히 소비가 됐겠죠? 그죠? 소비된 곳에서, 그지? 과세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국경세 조정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국경세 조정 방법은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생산지국의 과세관청이 가질 것인가? 소비지국의 과세관청이 가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되는가? 그럼 부가가치세, 그치? 과세권을, 그치?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치? 생산지국에서 가질 것인가? 생산지국에서 가질 것인가, 또는 소비지국에서, 그치? 가질 것인가, 그치? 이 과세권에 대한 다툼을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국경세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론적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국경세 조정 방법에는 뭐가 있다, 그치? 조정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가 있다?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치? 생산지국에서 과세하자. 그 말은 삼성전자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을 갖자. 이 견해가 뭐가 되는가?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 뭐가 된다? 그러지 말고 부가세는 소비세니까 소비된 국가에서 과세를 하자. 걔를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뭐예요? 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죠? 수출 등에 대해서는, 그치? 뭐란다? 영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정도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 재화의 뭐에 대해서, 공급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까요? 이 부분은 현재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부가세법상 과세자가 뭐예요? 사업자가 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용역의 수입은 과세권에서 혹시 빠져 있다는 것이야. 그게 이제 부가세법의 과세상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정리할 게 뭐가 됩니까? 자, 용역의 수입에 대한,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자, 문제의 쟁점사항은 이겁니다. 자, 쟁점사항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쟁점사항은 혹시, 자, 우리가 부가세법에서 용역의 수입을 뭐로 포착하고 있지 않다는가? 과세 대상으로 포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포착하고 있지 않다는가? 그럼 이 문제 때문에 뭐가 생겨요? 입법적, 자, 뭐가 생겨? 오케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야.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재화의 수익과에, 그치? 재화의 수익과에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가? 불용평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 불용평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과연 뭐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리납부제도입니다. 그치? 그죠? 이 대리납부제도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가? 두 번째, 뭐가 있을까?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등에, 그치? 국외사업자의, 그치? 사업자의 뭐가 있다? 용역등. 공급 특례에 대한 다수의 규정을 두어서, 그치? 특례 등을 두어서 뭐하고 있다? 이 불용평의 문제를, 그치? 시정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치? 이렇게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뭐 깊게 있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과세 대상 가수도.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그치? 우리가 부가세법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죠. 부가세 이론적 기초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세 가지 꼭 기억합니다. 첫 번째, 그치? 부가세 포착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다. 그치? 또 과세표준과 납부세 계산 방식으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 하나 국경세 조정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이 소비지역 과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오케이? 그치? 그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의 수입을 과세상으로 포착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그래서 대리납부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지만 그걸로도 부족해서 국외사업자의 용역등급 특례라든가 전자학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됐어요? 그치? 뼈 비춰서 마지막 화면이 좀 덜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죠?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